퇴근길 어둑한 골목을 지나며 부모님 전화를 한 번 더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벨소리는 울리지 않는데도 손이 저절로 휴대폰으로 가는 밤. 익숙한 집까지의 길이 오늘따라 조금 멀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작은 불안을 하나쯤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늙어가고 돌봄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전부 떠안던 방식은 점점 버거워졌고, 특히 맞벌이 자녀 세대에겐 하루의 시간표 자체가 시험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동네 돌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동주민센터 복지관 같은 행정이 조용히 손을 맞잡는 방식. 익숙한 동네 안에서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그물망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순간을 겪어보셨나요? 그물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주 야간 보호센터 차량이 골목으로 들어와 부모님을 모시고, 낮 동안은 운동과 인지 프로그램, 따뜻한 식사로 시간을 채웁니다.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밥을 먹고 자녀는 그 사이에 숨을 고릅니다. 길을 잃기 쉬운 부모님을 위해 손목에 QR이 담긴 작은 팔찌를 채우고 주머니 속엔 연락카드 한 장을 넣어둡니다. 만약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 급히 돈을 요구한다면 서두르기보다 우리 가족의 대표번호로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정해둡니다. 동네 가게 주인, 경비실, 택배 기사님에게 혹시 어르신 보시면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라고 조심스레 알려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움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이 프로그램은 그런 작은 실천들을 하나씩 짚어 가족의 짐을 나누고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는 길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은 개념을 세워보았고, 이어지는 시간부터는 왜 부담이 커졌는지, 어디에서 틈이 생겼는지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 후 고령화의 속도와 돌봄의 현실을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로 살펴보겠습니다. 창문을 닫는 저녁바람 속에서 달력의 숫자는 빠르게 넘어가는데 부모님 돌봄의 시간은 더디게 흐릅니다. 숫자는 딱딱하지만 그 뒤에는 하루하루를 견디는 가족의 숨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 65세 이상 비중 약 14%를 지나 초고령사회, 약 20% 내서의 문턱에 다가서고 있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며 돌봄의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에 시작되어 방문요양, 주 야간 보호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지역에는 치매 안심센터와 노인복지관이 자리합니다. 제도는 분명 존재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간극은 여전히 체감됩니다. 여러분은 이 간극을 일상에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평일 아침 주 야간 보호센터 차량이 동네 골목을 도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센터 안에서는 운동 인지 프로그램, 약 복용 관리, 중간 휴식과 식사가 이어지고 저녁이면 다시 가정으로 귀가합니다. 가족은 그 사이에 숨을 고르고 일을 돌봅니다. 다만 비용은 이용 시간, 지역,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소득 수준에 따라 감경제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정보가 흩어져 있어 처음 문을 두드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치매 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길을 잇되 동네 복지관과 통장, 반장, 경로당의 안내문까지 촘촘히 살피면 훨씬 빨라집니다. 여러분은 정보를 찾을 때 어떤 창구가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길 이름과 관련된 데이터는 조용히 경고합니다. 기억과 길 감각이 흔들리는 순간은 대개 혼자 외출과 낯선 전환 지점에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 배회 감지기나 GPS 기기 보급을 지원하고
손쉽게 연락할 수 있는 QR 팔찌, 연락카드 배포를 돕습니다. 경찰의 지문 사전 등록 제도처럼 만약을 대비해 신원 확인과 긴급 연락 체계를 미리 갖추는 방법도 널리 안내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도움을 주지만 착용 거부감이나 배터리, 위치 정보에 대한 걱정 같은 현실적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어떤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아가고 계신가요? 전화금융 사기와 방문형 사기는 고령층에게 특히 집요합니다. 특징은 서두르게 하고 혼자 결정하게 만들며 가족과 기관을 가장해 신뢰를 빼앗는 데 있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대표번호 원칙을 두어 낯선 연락은 모두 가족의 공용번호나 지정된 복지 담당자에게 재확인하도록 하고, 동네 가게, 경비실, 택배기사님과 안심 연락망을 만들어 서로 눈과 귀가 되어줍니다. 실제로 이런 생활형 네트워크가 작동하면 이상 징후를 일찍 발견하고 큰 피해를 막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댁에서는 어떤 신호를 잠시 멈춤의 신호로 약속해 두셨나요? 숫자와 제도가 말해주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돌봄의 총량은 늘고 가족 혼자 감당하기에는 변수도 많아졌습니다. 그 사이를 메우는 열쇠는 가까운 곳, 즉 동네와 일상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 치매 안심센터, 장기 요양 서비스, 지문 사전 등록과 QR 팔찌, 그리고 이웃과 상점이 엮는 생활 네트워크가 한데 맞물릴 때 비로소 빈틈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들은 정보 중 무엇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이제 이런 배경 위에서 부담이 커진 구조적 이유와 우선순위를 차분히 분해해보겠습니다. 아침 7시 반. 부엌과 현관 사이가 바빠집니다. 약을 챙기고 간단한 식사를 마치면 바로 외출 준비. 저녁 무렵엔 다시 식사와 세면, 약 복용, 잠자리에 드는 루틴이 이어집니다. 돌봄의 가장 큰 압력은 바로 이 두 개의 피크 타임에 몰립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의 촘촘함을 몸으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왜 압력이 커졌을까요? 가족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형제자매 수는 줄고 자녀가 부모 곁에 사는 비율도 낮아졌습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고 직장은 집과 멀어졌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육아, 가사, 부모 돌봄이 하나의 하루에 겹쳐지는 상황. 그 결과는 시간의 단절입니다. 돌봄은 예측 가능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측 못할 변수가 많습니다. 컨디션에 따라 기상과 취침이 밀리고 약 복용 시간에 변동이 생기면 하루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동성을 어떻게 흡수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주 야간 보호센터가 맡는 역할은 중간 시간의 완충지대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안전한 공간에서 식사, 운동, 인지활동 낮잠이 이루어지면 가정의 피크타임 압력은 한결 줄어듭니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합니다. 운영시간이 저녁 이후까지 이어지기 어렵고 주말 공휴일은 비어 있습니다. 차량 운행구역 밖이라면 이동이 난관이 되기도 합니다. 직원 대 이용자 비율이 높아지면 개별 맞춤이 줄고 대기 시간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하나 필요합니다. 예측 가능한 루틴 플러스 유연한 완충입니다. 기준 시간을 만들어 안정감을 주되 몸 상태에 따라 15에서 30분의 여지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루틴과 여지 사이의 균형을 어디쯤에 두고 싶으신가요? 제도적 층위에서는 길찾기의 필요가 큽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등급 판정, 급여 한도, 본인 부담률, 지역 서비스 목록이 서로 다른 창구에 흩어져 있습니다.
신청부터 이용까지 몇 주가 걸리면 이미 지친 가족은 중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설계 원칙은 단일 진입 창구입니다. 동주민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케어 매니저 한 사람이 초진 면담을 하고 필요한 기관을 한 번에 연계해주는 구조. 신청서, 연락처, 프로그램, 비용, 교통을 A4 포인 포맵으로 정리해주는 방식입니다.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께 이런 한 사람 한 장의 구조가 있다면 어디부터 숨이 트일까요? 기술의 도움은 즉각성과 안심을 줍니다. 손목에 QR 팔찌, 신발 깔창에 넣는 배회 감지 태그, 주머니 속 초소형 기기, 스마트폰 공유 위치 기능까지 선택지는 다양합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길 잃음 가능성이 있는 순간 주변인이 스캔 한 번으로 연락처에 닿고 가족은 지도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단점도 피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는 예고 없이 닳고 실내에서는 위치가 튈 수 있으며 어르신이 착용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위치 정보는 민감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한 최소 정보만 가족의 공용 계정으로 해제와 일시정지 권한을 당사자에게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평온할 때 합의하고 주 1회 점검 알람으로 배터리와 착용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댁에서는 기술을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에선 선을 긋고 싶으신가요? 길 잃음 대응의 핵심은 절차의 단순함입니다. 확인, 안심, 연결. 이 세 단어가 전부입니다. 먼저 현재 위치와 신원을 조용히 확인합니다. 이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물 한 잔을 건네며 괜찮다는 메시지로 불안을 낮춥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대표 번호나 센터, 경찰과 연결합니다. 이 세 단계를 카드 한 장으로 지갑에 넣어두고 동네 가게, 경비실, 택배기사님께 혹시 이런 상황이면 이 번호에 연락해 주세요 라고 조심스레 공유합니다. 이때 말의 톤이 중요합니다. 부탁이지만 부담은 아닌, 협조지만 의무는 아닌 그 중간의 온도입니다. 여러분은 동네에서 어떤 말투가 가장 자연스럽고 품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사기 예방은 심리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범죄자는 급박함과 고립, 권위의 모방을 동시에 씁니다. 시간이 없다고 재촉하고 타인을 끼워 넣지 못하게 하며 기관, 가족의 이름을 빌립니다. 여기에 인지적 피로와 시력 청력의 저하가 겹치면 정상 판단까지의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두 채널 확인 원칙이 유효합니다. 어떤 연락이 오든 그 채널로 받은 요청은 다른 채널로 재확인합니다. 전화가 왔으면 우리가 정한 대표 번호로 다시 걸고 문자나 메신저면 이미 저장된 공식 계정으로 확인합니다. 통장은 이 원칙을 강제하는 물리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큰 금액 이체는 집안에 두 사람 서명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약속. 전화 옆에는 큰 글씨로 모르는 번호, 바로 끊고 대표 번호, 메모를 붙여둡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떤 잠시 멈춤 신호를 가장 보기 좋게 둘 수 있을까요? 신뢰의 설계는 구조로 완성됩니다. 대표 번호 하나를 가족 공동으로 관리하고 통화 기록이 남는 서비스로 연결합니다. 그 번호는 동네 네트워크와 센터, 병원, 경비실에만 공유하고 확산을 최소화합니다. 메신저에서는 가족 대표라는 명칭의 단체 계정을 만들어 공지, 약속, 이상 징후를 한 곳에서 다룹니다. 연락망은 얕고 넓게가 아니라 얇고 깊게가 좋습니다.
소수의 확실한 연결만 유지하고 역할을 분담해 번아웃을 막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 낮 확인 담당, 저녁 담당, 병원 동행 담당을 다르게 해서 각자가 무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 분담이 가장 오래 갈 수 있다고 느끼시나요?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층위가 심리입니다. 어르신의 자율성과 가족의 안정감은 때때로 부딪힙니다. 하지 마세요 대신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라는 선택형 문장이 긴장을 낮춥니다. 외출을 제한하기보다 목표 지점과 귀가 시간을 함께 정하고 동선에서 안심 포인트를 표시해두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실수와 잊음은 의도나 성격이 아니라 증상임을 반복해 상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감정의 주어를 바꾸는 연습, 왜 그러세요? 대신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볼게요. 은 갈등을 예방합니다. 여러분은 대화의 어휘를 바꾸었을 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도시와 농촌, 아파트와 단독주택, 계절과 날씨에 따라 해법은 달라집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오래된 건물이라면 이동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됩니다. 반대로 대형 단지에서는 익명성이 커져 길 잃음의 발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 사찰, 경로당, 작은 도서관 같은 생활 거점을 연결해 얼굴하는 범위를 조금씩 넓히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눈에 띄는 조끼보다 자연스러운 모자나 가방 태그처럼 일상과 어울리는 신호를 찾는 것도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는 어떤 생활 거점이 가장 든든한 기둥처럼 느껴지시나요? 이 모든 분석을 한 문장으로 모으면 이렇습니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확인 절차를 단순화하며 신뢰의 통로를 좁고 깊게 설계하면 같은 하루가 훨씬 덜 위태로워집니다. 기술은 최소한으로, 사람의 따뜻함은 최대한으로 쓰되 지치지 않도록 구조를 나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의 목소리가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가장 와닿는 원칙은 무엇이었나요? 이제 이 원칙들이 실제 하루 동선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침 9시, 회색 승합차가 골목으로 들어오고 기사님이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어머님, 오늘은 음악 치료가 있는 날입니다. 가벼운 외투와 모자를 챙겨 내리면 짧은 인사가 작은 의식처럼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집안에서만 반복되던 시간이 이동과 만남으로 바뀌는 순간 표정이 한결 밝아지는 것을 가족은 곁에서 봅니다. 여러분도 이런 작고 규칙적인 리듬이 주는 안심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센터에 도착하면 오전 운동으로 몸을 여유롭게 풀고 인지 프로그램에서 오늘의 날짜와 날씨, 좋아하던 노래 한 소절을 떠올립니다. 점심은 부드러운 반찬 위주로 준비되고 복약 시간이 정해져 있어 놓치기 쉽지 않습니다. 낮잠 뒤에는 간단한 미술 활동이나 산책이 이어지고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컨디션 변화를 가족에게 메시지로 전해줍니다. 이용료는 장기 요양 등급, 시간대,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만 감경제도를 자세히 안내받으면 부담이 생각보다 줄어듭니다.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동주민센터와 치매 안심센터에서 연결해주는 설명을 들으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정보를 한 번에 모은 한 장 안내를 받아보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상상되시나요? 가족에게 남는 시간은 단지 빈 시간이 아닙니다. 서둘러 밀린 일과를 처리하고 잠깐의 낮잠으로 체력을 회복하며 저녁 준비를 평온하게 할 수 있는 숨구멍입니다. 이 여유가 있어야 저녁 피크타임의 돌봄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때로는 같은 건물에 사는 친지나 이웃과 수요일 오후는 제가 볼게요 같은 약속을 나누면 한 사람에게 쏠리는 부담이 느슨해집니다. 여러분 댁에서는 누구와 어떤 시간을 나누면 가장 오래 지속될까요? 길이름 대비는 하루의 동선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외출 전 손목의 QR 팔찌와 연락카드, 주머니 속 작은 위치기기의 배터리를 확인합니다. 엘리베이터와 경비실, 단지 앞 상가를 안심 포인트로 표시하고 만약의 상황을 위한 짧은 문장을 냉장고 자석에 붙여둡니다. 도움을 청하실 땐 이 번호로 전화해 주세요. 가족 대표 번호입니다. 익숙한 가게 주인과 택배 기사님에겐 명함 크기의 연락카드를 건네며 혹시 어르신 보시면 이 번호로 알려주세요. 늘 감사해요. 라고 가볍게 인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안내 문구를 집에 어떤 자리, 어떤 글씨 크기로 두고 싶으신가요? 저녁 무렵 귀가하면 손 씻기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식사 후에는 약 복용과 취침 준비를 차분히 돕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말의 온도입니다. 지금 아니에요. 대신 이따가 함께 해요 같은 제안형 문장을 쓰면 긴장이 낮아집니다. 일정은 예측 가능하게 유지하되 컨디션에 따라 15분쯤의 여유를 두면 충돌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여유가 집안의 평온을 지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느끼시나요? 사기 예방은 잠시 멈춤에서 출발합니다. 낯선 번호로 급히 돈을 요구하면 지금은 통화가 어렵습니다. 저희 가족 대표 번호로 다시 연락 주세요. 한 문장으로 속도를 늦춥니다. 이어서 다른 채널로 재확인합니다. 전화면 대표 번호로, 문자면 저장된 공식 계정으로, 방문이면 신분증과 소속 확인을 받습니다. 집에선 큰 글씨로 모르는 연락은 대표 번호로 확인이라고 써두고 큰 금액의 이체는 가족 두 사람의 확인이 있어야 움직이도록 약속합니다. 동네 약국이나 은행 창구에도 이 번호로 가족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고지해두면 더 안전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떠오르는 잠시 멈춤 문장을 무엇으로 정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하루 동선을 따라 작은 장치를 심어두면 예측 가능성과 안심이 함께 커집니다. 돌봄은 한 사람이 견디는 일이 아니라 구조가 떠받치는 일이라는 사실을 생활 속에서 체감하게 됩니다. 잠시 뒤, 이 모든 실천을 오래 지치지 않고 이어가기 위한 마음가짐과 첫걸음을 조용히 정리하겠습니다. 해가 기울고 창밖이 조금 어두워지면 오늘의 선택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예측 가능한 루틴을 지키고 갑작스런 변수를 받아들이며 가까운 이웃과 가느다란 연락선을 나누었습니다. 큰 목소리는 없었지만 그 작은 실천들이 부모님의 존엄과 가족의 호흡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안도의 순간이 하나쯤 있으신가요? 이제 남는 것은 오래가는 구조입니다. 기준 시간을 세우되 몸 상태에 따라 15분의 여유를 허용하는 유연함. 낯선 연락은 모두 가족 대표 번호로 재확인하는 단순한 절차. 그리고 넓고 얕은 네트워크보다 얇고 깊은 연결을 곁에 두는 방식입니다. 오늘 밤 준비할 수 있는 일도 분명합니다. 전화기 옆에 큰 글씨로 대표 번호를 적어두고 동네 약국, 경비실, 단골 가게 3곳에 조용히 공유합니다. 냉장고에는 모르는 연락은 대표 번호로 확인이라는 문장을 붙여두고 지문 사전 등록과 QR 팔찌를 평온할 때 합의합니다. 주 야간 보호센터는 부담 없이 하루 체험을 예약해 실제 흐름을 몸으로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댁에서는 무엇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돌봄은 한 사람이 버티는 일이 아니라 여러 손이 번갈아 받쳐주는 일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컨디션도 달라지고 계획은 때때로 틀어집니다.
그럴수록 절차는 더 단순하게, 말의 온도는 더 부드럽게, 네트워크는 더 선명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골목을 지나는 센터 차량, 약국의 종이 영수증, 경비실의 작은 불빛까지 모두가 하나의 안전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동네는 누군가의 귀가를 기다리며 조용히 서로를 살피고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 내일의 평온을 만듭니다. 한 장의 안내문, 한 통의 재확인 전화, 한 번의 미리 약속이 길을 잃기 쉬운 시간을 다시 일상으로 데려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덜 급해지고 조금 더 안심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과 조용히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이 어려우시면 가족과 함께 천천히 설정해 보셔도 좋겠습니다.